여러분 반갑습니다. 캔더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정말 종강입니다. 우리 이제 이론서 전 과목, 5과목의 맨 마지막 과목 노동관계법규가 다음 시간에 드디어 대망의 종강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법 어려운데, 노동관계법규 어려운데 라고 했지만 지금쯤이면 뭐 저 정도면 할만하겠네 라는 자신감이 뿜뿜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또 종강을 기대하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다. 고용보험법 하면 어렵게 느끼죠. 근데 그냥 4대 보험에서 실업급여가 나오죠.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으려면 뭐예요? 고용보험료 내죠. 고용보험료. 그 고용보험료 내는 게 고용보험법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법 하면 되게 쉬워지죠. 고용보험법 하면 어려워지지만요. 이 느낌의 차이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법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이런 용어가 어려워요. 피보험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쉽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보험자라고 한다. 다 했죠. 이직은 직장 옮기는 거고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거 다 알죠.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보통 직업의 안정기관의 장하면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고용센터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고용센터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은 직장은 그만둘 때를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직장 그만두니까 그 실업자 아니에요? 이러면 걸려요.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장이 인정한다. 실업을 인정할 때가 실업의 인정이지 직장을 그만둘 때가 실업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여기도 직업 정보랑 많이 겹칩니다. 노동시장과도 겹치고요. 일용 근로자 많이 나오죠.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임시 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 상용 근로자,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보고요.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보험사업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용안정사업이 있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능력 훈련 개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이 네 가지가 고용보험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 고용보험사업 안에 안 들어간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십시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하나, 또 실업급여,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또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도 고용보험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고용보험사업이다라고 보고요.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일반 회계입니다. 시험 문제는 특별 회계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특별 회계에서 부담한다. 특별 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다.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는 아니다. 일부다. 일부 또는 전부는 아니다. 일부다라고. 일반 회계다. 특별 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다라고 보고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답니다. 부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할 수 있다.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법규는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 포인트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위원입니다. 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죠. 고용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임기는 2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 공익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수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래서 아닌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적용 범위 중에서요.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 사실상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는 포함하여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의 일괄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부를 적용한다. 그래서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미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전부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업자는 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그래서 문화재 수리는 제외한다. 여기도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적용 제외 보면요. 고용보험법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안 띱니다. 실업급여 안 띱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근데 65세가 아니라 그 전부터 쭉 근무하다가 60세가 넘었다. 여기는 해당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다. 단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안정 개발 사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5세 이상 돼도 예를 들면 뭐 직업 능력 개발, 뭐 나라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켜 주는 거, 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훈련은 받을 수 있다. 근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 제외가 된다. 65세 이후에 새로 근로한 사람은요. 두 번째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단시간 근로자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60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은 포함이 안 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도 여러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노가다 하루 먹고 하루 사람은 고용보험을 왜 받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도 고용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단 출입국 명령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별정 우체국법 이런 사람은 제외다. 왜? 별정 우체국법 따로 있고요, 사립학교법 따로 있고요, 공무원법 따로 있고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연금, 우체국 연금, 거기 연금을 받기 때문에요. 여기서 고용보험 받으면 이중복지입니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쭉쭉 나오고요.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상실일. 그래서 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인데 이게 헷갈립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적용 제외. 여러 가지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그냥 이건 불법자라고 생각하세요. 불법자. 그냥 예를 들면요. 불법적으로 고용보험을 받다가 걸렸어요. 적용 제외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받다가 걸렸네요. 그러면 그 적용 제외 대상된 날에 바로 잘립니다. 그 말에 상실된다. 그날부로 상실. 왜? 불법이니까. 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했으면 소멸한 날이죠. 소멸했으면 소멸한 날이다. 이직한 날은 그 다음 날, 사망한 날도 그 다음 날, 자영업자가 보험관계 소멸한 날, 그래서 그냥 소멸한 날, 소멸한 날은 소멸한 날 이렇게 외우세요. 소멸한 날은 소멸한 날. 그 다음에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면 불법자, 불법자도 그날 상실한다, 그날 잘린다.
그래서 소멸한 날은 그날, 또 적용 제외가 돼서 적용 제외된 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그날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개별적으로 다 외우면요. 시험 볼 때 보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포인트 공부하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소멸한 날. 그래서 소멸한 날은 그날, 적용 제외가 된 날, 적용 제외가 된 날, 그날, 나머지는 그 다음 날 이렇게 외우시면 만능 키, 더 키 다 풀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 제한입니다. 첫째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월 평균 보수, 즉 수입입니다. 수입이 많은 걸로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은 걸로, 세 번째는 근로자가 선택인다라고 나오는데 더 이해하기 편한 건 뭐냐면요. 고용보험이에요. 실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겸임교수로요. 그리고 취업기관에서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여기도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중으로 들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 이중으로 들을 수 없다. 그럴 때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용보험은 돈이잖아요. 내가 타먹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럴 때는 수입이 우선이다. 두 번째 시간이다. 선택이다. 이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직업정보론에서 나왔죠. 다수 직업 종사자, 직업이 여러 군데 때 직업은 한 군데를 선택한다. 그래서 다시수체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간이 많은 거, 두 번째가 수입이고 그 다음에 조사 시 최근의 직업이죠.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시간이 맨 앞입니다. 직업을 다수 직업, 다시수체. 근데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을 들을 때는 수입 시간 선택이다. 그래서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실업급여는 이것도 직업정보에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직업정보에서도 하고 노동시장론도 하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눈다. 실업급여는 뭐예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더하기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 실업급여 받아, 사실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나 구직급여 받아, 이 말이 정확합니다. 구직급여 더하기 취업촉진수당이 실업급여다. 시험 문제 살짝 돌립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또 그럴듯해요.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어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가 더 커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공부하면 하나만 와요. 이거 대충 그런구나 넘어가는데 시험 문제에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그렇지. 또 시험 끝나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 잘 잡아야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뭐예요? 광주 조직이다. 취업촉진수당 무조건 패치기도 나옵니다. 그냥 광주 조직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 네 가지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업급여는 당연히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실업급여는 국가나 지방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과금 부과하지 않고요. 조건이죠. 이직일, 구직급여의 조건 18개월 피보험 다니기 180일이다. 그래서 180일 18개월 보시면 18이네요. 시험 문제는 15개월, 150일 이렇게 장난질합니다. 18개월, 180일 18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실업의 신고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에 지체 없입니다.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장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시험 문제는 3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지체 없이다. 라고 보고요. 수급 자격에 인정합니다.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류도 쓰고 또 일주일 동안은 7일 동안은 뭐 교육도 받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 실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 그래서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는 날에 지급한다. 그래서 실업을 인정받은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하는 겁니다. 직장 그만둘 때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계산기 시작해서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에 지정한 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실업 다음 날부터 뭐 쭉 나오는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보고요. 넘어가고요. 구직급여의 뭐 기초가 되는 일금액 쭉쭉 나갑니다. 뭐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대기 시간입니다. 실업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7일간 대기 기록, 7일 동안 뭐 대기 기간이 있고 교육받고 이래서 7일 동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급여 일수, 이게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급여 일수요,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세 미만이 있고요, 50세 이상이 있다. 50세 이상은 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은 장애인과 내용이 같다. 50세 미만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저가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은 120일부터 시작하고요. 최대는 270까지다. 고용보험은 최소 120일, 최대 270까지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세는 1년 미만은 120일, 4개월이죠.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나오고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그래서 211일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50세 이상은 120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30일만 추가합니다. 그래서 30일 추가해서 50세 이상 장애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 제한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소개하는 고용센터 장에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훈련도 안 받아요. 또 취업도 안 해요. 이럴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직급여를 지급을 정지하는 겁니다. 너 취업할 의사도 없고 소개도 안 가서 그러면 구직급여 안 해. 정지한답니다. 정지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환수한다로 나옵니다. 그동안 지급한 걸 환수한다. 그동안 지급한 건 환수는 안 해요. 정지한답니다. 정지한다. 근데 어떨 경우에 환수하냐면요,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걸렸네요. 이럴 때는 환수입니다. 불법으로 받을 때는 환수, 취업을 거부하거나 훈련을 안 받을 때는 정지.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행위로 급여 지급이 제한됐다라고 하면 그동안 낸 거 다 반환 명령 환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촉진수당 광주 조직 타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영업자의 피보험에 대한 실업급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의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는 제기된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조연이에요. 조연. 조기 재취업수당 또 연장급여는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2년이죠.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자로서 통산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자영업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고용보험을 해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육아휴직은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 다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쭉쭉 넘어가서 육아휴직, 출산 전에 육아휴직 이거는 고용법에 있는 내용이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 여러분들 내용 근로기준법에서 다 한 거니까요.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입니다. 실업 고용보험을 받는데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하고 그래도 안 맞아요. 그럼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 자격, 상실에 대한 확인, 이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것들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도 할 수 있고 재심사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요. 대리인이 심사, 재심사, 대리인이 재심사,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까지 할 수 있다. 대리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원처분 등의 집행정지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나옵니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심사를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재심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시험에는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했습니다. 소멸시효는 항상 3년이다 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고용보험 문제 풀고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고용보험법상 심사,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나오네요. 결정의 효력은 심사인, 청구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결정서의 정보를 받는 날부터 발생하며 결정은 원처분 등에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응용 문제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출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발송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정보를 보낸 날입니다.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 쭉 나오는데 정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정보를 보낸 날이다. 그래서 받은 날 X표 보낸 날이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기출에서 또 여러분 포인트 세세하게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입니다. 챕터 11인데 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이 아니라요. 이런 이름을 또 왜 이렇게 바꾸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근로자를 빼고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수정해 주세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이 아니라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이다. 그래서 제목 변경시켜 주십시오. 이론서도 마찬가지고 기출도 마찬가지고 파이널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개요갑니다. 세세한 건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 플러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나왔죠? 그래서 3인방, 근로기준법,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법, 퇴직급여법 이 3개 빼고는 무조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기능대학에서는 뒤에 한 문제 나오는데 미리 설명드리면요. 기능대학이죠. 기능대학은 대학이니까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이다. 라고 보고요. 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니까요.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기능대학은 교육부 장관 플러스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의해서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취소한다. 그래서 기능대학은 교육부 장관 플러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설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둘이 공이 똑같이 협의해서 설립, 운영, 취소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중요시할 사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직업능력개발에 훈련에 중요시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제대군인,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쭉 나오는데 여기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넣었다가 어떨 때는 뺐다가. 그래서 여성 근로자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지금은 여성 근로자 들어갑니다. 근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 얘들 처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사무직은 포함이 안 되고 생산직은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생산직이 들어갔다가, 두 번째는 사무직이 들어갔다가, 세 번째는 또 생산직, 사무직을 다 뺐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된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중요시되는 해당 사항이 빠져 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여성 근로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보통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요시되는 사람으로 모두 근로시효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모두 답이다. 답 4번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모두 답이다. 4번 찍으면 되겠고요. 다 외울 거 없고 포인트만 잡으면 여성 근로자는 들어간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빠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무직도 빠지고 생산직도 빠지고 다 빠진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도 볼 거 없고요. 넘기시고요. 넓으시고요. 직업능력 훈련 목적입니다. 이것도 직업정보로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 목적에 따른 부분, 직업정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 또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다. 그래서 착한 양이 남한으로 전향했다. 양전향 기억날 겁니다. 양전향은 훈련 목적, 나머지는 실시 방법이다. 그래서 훈련 목적이 아닌 것은 양전향 아닌 게 답이다. 실시 방법이 아닌 것은 양전향 들어간 놈이 답이다. 양성이고 전직이고 향상이다 라고 합니다. 양성훈련은 뭐예요? 기초적인 직무 능력, 기초적인 직무 나오면 양성이다 라고 보고요. 또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은 답이 향상이다. 직장을 바꾸는 건 전직이죠. 훈련 방법에서는요, 집체, 현장, 원격, 혼합이 있는데 훈련 전용 시설에서 한다. 훈련 전용 시설 나오면 집체 훈련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입니다.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 의무 등에 가서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입니다.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체결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건 성격입니다. A라는 사장이 있고 B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저는 A 유형이에요. 직원이 저 직업능력개발 훈련 한 달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꼼꼼한 사람은 훈련 갔다 와. 이 법적인 서류니까 여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어. 계약서 써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나 안 쓰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을 뭐하러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계약을 안 했더라도,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훈련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훈련 받은 것도 근로기간에 포함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훈련 계약과 관리 의미에서 첫째, 체결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라 체결할 수 있다. 체결 안 해도 근로 훈련 받은 걸로 인정한다. 교육 받은 걸로 인정한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제외 위로금 갑니다. 제외 위로금에 가면요. 훈련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훈련 기관에서 넘어져갖고 이빨이 부러졌네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럴 때는 제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용어가요.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은 암탉이 아니라 수탁. 받는 사람이에요. 위탁은 위탁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해서요.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A라는 직업 학교에다가 훈련을 위탁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으십시오, 근로자가. 그러면 고용센터는 뭐예요? 위탁자죠. 사업을 준 거니까. 이 훈련을 받은 교육기관은 받았으니까 수탁자죠. 이해가죠? 근데 수탁자의 잘못이에요. 수탁자가 건물에 뭐가 잘못해갖고 여기다가 넘어졌네요. 그럴 때는 수탁자 책임이에요. 제외 위로금이 수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빨이 부러졌으면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안 그러면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복잡한데 수탁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다치면 수탁자가 제외 위로금에 책임을 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갔죠? 제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보상 기준과 최저 보상 기준이 각각 있다.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 보상 기준에서 최고 보상 기준은 있지만 최저 보상 기준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최고도 있고 최저도 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쭉 넘어가고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고요. 직업 능력 개발의 우선 고용 대상.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여기는 고용노무장관은 지원 또는 융자라는 경우에 다음에 근로자를 우대하시다. 우대의 대상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넘기시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으면 여러분 넘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볼 거 없고요. 여기도 볼 거 없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여기도 볼 거 없고 쭉쭉 넘어갑니다. 결격사유 나오죠. 결격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금고 이상 나오고 2년이다. 결격사고 나오면 금고 이상의 형 2년.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요거 하나 추가하십시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 지정직업훈련의 시설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자. 여기는 1년입니다. 지정 1년. 그래서 지1. 지정 1년이다. 그래서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넘기고요. 훈련교사 갑니다. 훈련교사 쭉쭉 넘어가고요. 훈련교사 쭉쭉 나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2급을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을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향상훈련을 받은 자 1급이다. 뭐 2급이다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복잡할 것 다 볼 거 없습니다. 결격사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나오면 2년이다. 결격사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하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두 가지. 이게 주인공 얘가 보조. 그래서 두 가지 외우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여기도 볼 거 없고요. 기능대학 나왔습니다. 기능대학 다 했습니다. 기능대학은 설립해서 여기 나오죠.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능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주관한다. 기능대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한다. 땡입니다. 각각 협의한다. 이거 하나 나옵니다. 인가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기출이 나오면요. 이런 문제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은 똑같아요. 근데 근로자 빼고 국민 평생이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이런 거 왜 바뀌고 하나 지랄맞게 좀 그렇습니다. 이럴 때 훈련 목적 양전양 아닌 게 답이겠죠. 양전양 아닌 게 답이다. 혼합훈련이다. 이렇게 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종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